충청일보 TV가 기획한 낮은 의자의 정상혁 보훈군수님을 모셨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충청일보가 충북에서는 정말 지방지로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다른 신문사에 앞서서 인터넷 TV를 이번에 문을 열게 됐다는 것은 두 분 모두에게 큰 환영받을 일이라고 해서 아주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보훈군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훈군은 지난해 많은 성과를 이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가운데 청렴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셨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27개 가운데서 우리 보훈군이 청렴도 1등 한다는 것은 우리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단지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 전에 불미스러운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민선 5기 들어서 이것만은 한번 보훈군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은 씻고 가자.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 교육도 분기별로 했고 또 보조금을 받는 농민들이 지금 132가지인데 각 종목별로 전부 보조금 받는 대상자들 모여놓고 특별 교육을 하고 또 중앙에서 특별한 아주 명성 높은 그런 분들도 교육을 하고 그래서 공무원과 군민 모두가 청렴하게 앞으로는 살아야 된다. 그리고 보훈군이 나갈 길이 이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실천한 것이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보훈군 역사에도 없는 일이고 또 충청북도에서 일찍이 없었는데 이런 영예로운 이런 정말 청렴도 1위라는 걸 하게 돼서 군민 모두가 이제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렴도 1위를 지킨다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나간 날보다 금년에 더 새롭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을 통해서 보훈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이 청렴운동에 동참해서 청렴에 고장하면 보훈이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청렴도 1위 계속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군의 군 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산인 속리산과 천년고찰 법주사, 그 관문인 말티제 등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가 보훈군 발전의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히도 말티제 부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유일한 산림 공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보훈군이 산림 면적도 많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인목 축적도 그러니까 울창한 숲이 많다는 거죠. 이거는 산소가 많이 나오고 전지훈련 많이 오는 이유도 있지만은 또 건강을 이렇게 좋게 하는 피톤치드라든지 그 숲에서 나오는 게 많잖아요. 유익한 물질이. 그래서 2011년 6월에 이 울창한 숲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서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하는 보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걸 마음을 먹고 기획재정부에 건의를 하고 이래서 작년에 10억 원의 예산을 따서 설계에 들어갔고 그리고 금년에 50억이 옵니다. 그래 200억을 가지고 일단 바이오 휴양밸리를 조성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미 2월 28일에 국유림하고 도유림과 우리 군유림과 교환을 해서 178헥타를 등기 이전을 완료했어요. 보훈군 땅으로
그러니까 이제 부지가 마련됐으니까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게 되면은 바이오휴양밸리에 지금 마을이 3개가 조성되는데 하나는 통나무 집마을이고 또 하나는 한옥 마을이고 또 하나는 황토 마을, 3개 마을 나는데 방이 57개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와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게 아니고 하루에 묵을 수 있는 인원이 280명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시멘트 한 주먹이 안 들어가요. 완전히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하고 거기가 원래 아주 후미진 그런 산골이기 때문에 닭 우는 소리도 안 들리고 개 짖는 소리도 안 들리고 아주 심신 이런 유곡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마 치유, 휴양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군수님, 근데 모든 것이 그렇겠습니다만은 그 연계 관광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티체 바이오 산림 휴양밸리와 연계해서 머무는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역할이 중요한데요. 인근의 관광지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는 천년고찰 법주사가 있고 또 여기는 이품성 또 정부인 소나무 또 선신의 고가 이제 99칸이지만은 그 건축 양식이 아주 한국적인 뛰어난 건축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또 이웃 청남대가 있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여기에 시설이 들어가고 지금 신정지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신정지구도 종합 레저타운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면은 보온의 옛날의 명성 보온이 사는 길은 속리산이 살아야 됩니다. 군수님 말씀드리니까 보온군으로 산림자원을 이용한 힐링 체험을 좀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뭐 산림자원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산업단지가 또 관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온군은 동부산업단지와 보온산업단지를 조성 중인데요. 각 지자체마다 산업단지 분양률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그 두 산단의 분양률과 조성 공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산업단지는 지금 이제 70헥타인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20만 9천 평이에요. 근데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2개 내지 3개의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분양이 안 돼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런 데인데 보는 군민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추장인사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 우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인천에 있는 아주 유명한 기업 또 전망이 있는 이런 기업이 다 분양을 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원래는 2016년까지 이전하기로 돼 있었는데 금년 8월 말까지 일단 건물은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본사, 교육원, 공장까지. 그러면 금년 말까지는 한 2년 앞당겨서 금년 말까지는 전부 이전해 올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온에 이제 우진 프라임이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300억 정도, 850명이 받는 임금만 해도 한 300억 연간 들어오니까 보온 시장에 한 달에 20억 내지 25억이 풀리지 않겠느냐. 또 보온 산업단지는 70헥타인데 지금 이미 5개 기업이 이 분양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단지는 2015년 말까지 조성이 완료될 것이고 2단지는 2017년까지 조성이 됩니다. 네, 군수님 말씀드리니까 보온으로 이사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하면은 우리가 흔히 정상혁 군수님은 연세도 있으시지만은 부지런함, 역동성, 어떤 스포츠 마케팅,
그다음에 공단을 통째로 분양하는 뭐 그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뭐 지난해 보훈군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전국의 지자체 치고 체육관이 없는 데가 없고 공설운동장이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는데 이 시설을 1년에 한 5일 정도 활용하고 그냥 둔다는 건 이거는 너무 낭비다. 이걸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2010년 민선 5기 취임을 하면서부터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뛰어다녀 보니까 아유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국대회를 각 경기단체에서 적어도 최하 2년 전에 장소가 결정돼 있어요. 그걸 가서 본으로 이렇게 뭐 솔직히 말씀 뺏어오는 건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하튼 국민들 또 본에 있는 각 체육회 산하의 경기단체 임원들이 많이 힘을 보태주셨고 충청북도 체육회에 있는 또 많은 임원진들께서 보훈을 밀어주셔서 그런 대로 이제 2010년, 11년, 12년에서 이제 보훈이 전국적인 스포츠의 메카라는 이런 아주 귀중한 이름을 듣게 됐는데요. 작년 2013년도에 230개 팀, 5,500명이 전지훈련을 와서 열흘서 한 달까지 머물다 갔어요. 그리고 전국대회를 작년에 28개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11만 5천 명의 선수, 임원, 가족이 와서 그 사람들이 쓰고 간 돈을 따져보니까 한 92억 원을 쓰고 갔더라고요. 금년에는 아마 전지훈련이 한 6천 명, 전국대회를 한 30개, 그러면은 금년에는 한 13만 명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지역경제에 한 100억 정도의 기여를 하게 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의 구상이 앞으로 좀 실현이 되기를 바라고요. 현재 보훈군도 여기에 맞춰서 군청사 앞에 스포츠 종합센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종목의 경기장이 들어서는지 그리고 시설은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체육 마케팅을 통해서 뛰어다녀 보니까 보훈에 있는 이 시설만 가지고는 앞으로 경쟁력이 없다. 스포츠 파크라는 이름으로 지금 터를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야구장이 하나 들어오고 2개의 축구장이 있는데 축구장은 야구장과 겸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장이 3개가 되는 거죠. 야구를 할 때는. 그리고 이제 체육관이라든지 또 그라운드 골프장이라든지 뭐 분수대든지 스포츠의 경기장뿐만이 아니고 보훈읍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가볍게 등산하고 아침 운동을 하고 저녁에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없습니다. 여기다 이 운동시설과 겸해서 이 종합적인 보훈읍에 사시는 분들이 마음껏 체력도 단련하고 산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체육 공원 비슷하게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훈은 오감만족의 이제 문화관광지로다가 표방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훈의 특산물인 대추를 이용해서 축제를 성공시키고 있는데요. 지난해 대추 축제가 70만 명이 다녀가는 등 아주 성공적으로 치러가지고 전국 축제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대추 축제를 공들여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약간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보훈 대추는 좀 차별하는 거죠. 경상도의 6개 시군에서 똑같은 대추가 나오는데 품질 면에서 우선 차별화하자. 크게. 대추가 이제 보훈 대추는 알이 크다. 두 번째는 당도를 높게 하자. 그래서 거기는 초가을에 울긋불긋해질 때 대추를 털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하나 따요. 또 늦게까지 완전히 숙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전부가 발갛게 익었을 때 우리는 따거든요. 하나하나. 그래서 맛의 차별. 또 거기는 건대추 위주로 가는데 우리는 생대추 위주로 가다. 건대추는 차 끓여 먹고 뭐 이런 데 용도가 한약재에 쓰지만은 건대추는 미용에 좋다.
또 소화를 잘 되게 해준다. 또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생대추가 건대추보다 더 좋다는 말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사실 첫 번에 제가 2012년도에 이걸 11년도에 열을 한다고 그러니까 욕도 많이 먹었죠. 3일 하던 걸 열을 하니까. 근데 군민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셨고 각 기관에서 자원봉사가 한 5, 600명 나와서 도와주셨고 또 대추농가들이 군의 의지를 잘 파악해서 따라주셨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3번을 열흘간 했는데 근데 요새 말로 대박이 나서 한 70만 명이 왔고 음식 파는 것까지 하면 80억을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사실 대추라는 브랜드 한 장목을 앞세워서 70여 종의 보온에서 나오는 청정농산물을 열흘 동안에 팔으니까 전국에서 최고의 축제다. 아, 이건 정말 지방에 다른 데는 먹고 즐기고 2, 3일하고 끝나지만 보온의 축제는 정말 국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방의 그 브랜드를 높이는 성공한 축제다. 이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훈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자살 예방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계신데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데 어떤 정책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고서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대전에서 보은으로 들어오는데 해남대교가 있는데 이게 한 근 500m 되는 상당히 길어요. 근데 거기서 자살자가 많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느 해 최고 많을 때는 26명이 자살했다고 그래요. 그래 알아보니까 보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문이나 방송에 보은에 있는 해남대교에서 자살했다. 그리고 마치 보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처럼 이 자살의 고장처럼 비춰지는 게 이게 지역의 불명예다. 그래서 이제 저작년부터 우리 군내에 있는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 기관단체가 힘을 모아가지고 자살 없는 고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의견을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형광 등 시설을 해놓고 죽는 길은 하나지만 사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저쪽에서도 걸어오니까 한 500m를 걸어오면서 반짝반짝하면서 거기가 자막이 나오니까 불도 켜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오겠죠. 한글을 다 알으니까 그래요. 당신은 하나가 아니다. 당신은 내 가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생각해서 자막을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1년이 시설한 지가 1년이 훨씬 지났는데 한 사람도 자살자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자살 예방한다는 것이 거창한 돈을 뭐 수백억 들여서 시설을 어마어마하게 그게 아니구나. 관심을 가지고 손쉽게 핵심을 찾아서 하면 자살도 많이 예방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아주 앞을 내다보는 그런 정책이신 것 같습니다. 보훈군은 뭐 이렇게 아시다시피 군세가 상당히 좀 작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군수님께서 미국과의 그 학생 교류, 그다음에 홈스테이 등을 실시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보훈에 있는 분들도 이 방송을 보는 분도 있겠지만 군수는 뭐하러 애국을 이렇게 자주 나가느냐. 그러면 대통령은 왜 애국을 많이 나가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이제는 세계가 한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이 폐쇄적으로 군수라고 앉아 사무실에 앉아서만 이건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이제 미국도 가고 뭐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갑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9월 되면은 매번 한인 상공인 회에서 LA에서 이 한인의 날 축제를 합니다. 그럼 전국에서
농산물을 팔러 가요. 근데 보훈군이 2번 참여했거든요. 근데 농민들만 그냥 가슈 안 되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협조를 얻어야 되고 부스를 해야 되고 전시할 때 그 당국으로부터 제가 다 알으니까 이렇게 넣었는데 작년에 갔고 저작년에 갔고 2번 갔어요. 저작년에는 제천이 왔더라고요. 중국에는 보훈군하고. 근데 작년에 가니까 보훈군만 왔어요. 근데 보훈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집공예품도 가져갔고 무슨 약초도 가져가고 된장도 이제 특수한 된장, 고추장 가져갔는데 아주 굉장히 평판이 좋았죠. 그래서 그 보훈에 수출할 수 있는 거, 외국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뭔가를 시장을 보고 또 농민들이 국제적인 감각을 갖는다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지역이 발전하려면 우수한 인재가 나와야 됩니다. 아예 음성하고 충주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가지고 지금 서로 자기 지역 브랜드로 그걸 활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훈이 결국은 앞으로 발전한다는 거는 인재를 길러야 된다. 이건 틀림없는 사업이다. 보장된 사업이니까 서울에도 못 가본 학생들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왜 중학교 2학년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한 번 발을 헛디뎌서 빠지면 못 구해냅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들어가는 학생들을 금년에는 12명을 데려갔는데 미국의 자매기를 맺은 중학교의 로즈먼트 중학교도 수업에 직접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하버드 하이스쿨이라든지 또 이렇게 유명한 고등학교도 가보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미국의 또 문물도 접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학생들이 머리가 깨이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가끔 제가 전화를 합니다만은 미국에 갔다 온 학생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지역 인재를 이제 양성하기 위한 그런 발판 또 지금 미국에서 보통 주립대학이 4년제 주립대학이 1년 등록금이 5천만 원입니다. 사립대학은 1억 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매기를 맺은 LA의 그랜데일시의 GCC 대학이라고 하는 데는 1년에 학자금이 500불이면 됩니다. 보훈의 어려운 농촌의 학생들도 가서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생활할 수 있어요. 유학할 수 있어요. 이제 보훈군수라고 해서 방 안에만 있고 그건 아니다. 세계를 향해서 몸부림쳐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군수님의 인재 육성 정책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보훈군이 귀농귀촌인 그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보훈을 정착지로 찾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약간의 애로사항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군민들에게 보훈군을 최종 정착지로 선택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제일 먼저 한 일이 뭘 했느냐면 이 경사가 15도 이상 되는 한계 농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전국에서 제가 제일 먼저 2011년 6월 22일에 한계 농지 고시를 했습니다. 한계 농지는 누구나 와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거기다 관광농원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문을 먼저 열었고 또 보훈군에는 귀농귀촌계라고 해서 그걸 전담하는 기구를 충청북도에도 보훈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노동력 또 이걸 애지인들을 끌어들여서 한다는 거. 또 노인들이 많으니까 애지인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하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여하튼 성과를 거둬서 2012년도에 631명이 우리 보훈군에 귀농귀촌했어요. 또 2013년도에는 739명이 귀농귀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충북에서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귀농귀촌 하신 분들에게 제가 세미나도 열고 강면을 순회하면서 많은 당부를 했습니다. 귀농해서 농사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해준 건 멘토제를 했어요. 내가 대출을 농사짓겠다. 그럼 뭐 이걸 어떻게 져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 마을에 유능한 사람들을 개인 교습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멘토제를 해가지고 이제 하고, 그리고 여기에 군에서 언제나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뭐든지 오십시오. 그리고 보험군은 조례를 통해서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1년 이상 균형에서 땅을 소유하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여러분, 보온군으로 오셔서 정상혁 군수님하고 상담하시면 살 길이 보일 것 같습니다. 군수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온군 정상혁 군수님과 보온군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상혁 군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